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월 6일이죠. 오늘 1월 6일이고, 2023년, 기본 이론반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오신 분들 모두 다 정말 반갑고,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와,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만 하는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또 올해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각자 각오를 하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들 오셨을 텐데 그냥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시면서 생각하셨던 그런 계획이라던가 마음가짐이라던가 이런 걸 정말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좀 먹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전형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크게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시험은 어제 유초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 합격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중특은 이제 한참 또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1차랑 2차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차에서 변별이 매년 더 많아지기도 하고 막 뒤집히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2차에서 그래도 우리가 2차에 이제 2차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진짜 고득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시기라 어떤 경우에는 더 비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지금 시작할 때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냥 슬슬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지금부터 하는 모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1차 고득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1차에서 고득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이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장 기본이 바로 이제 이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오셨겠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강의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할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등록을 하시고 좀 결석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더 그게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막 체크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일일이. 근데 올해는 1, 3월 동안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 오늘 미리 연락 주시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계절학기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이나 아니면 2주차쯤부터 아예 출석 체크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주까지 모두 다 정말 빠짐없이 출석을 하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로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만큼 아무튼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중간중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선은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적으로 영상이 간단하게 올라간 게 있어서 그거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이제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 강의를 그냥 좀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듣기만 하신다거나 듣고 그냥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가신다던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강의의 효과라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1차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밑거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제가 준비한 이 강의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아무튼 이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이고요.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묻고 또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워낙에 많이들 하니까 이해를 또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랑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상담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을 뵙고 했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이제 처음 초술이신 분들 같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시험을 바로 지금 1월부터 올해 시험을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올해 다시 시험 보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왜 이제 좀
점수가 아쉬웠던 것 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짚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이제 다시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난 그 과정 동안 내가 뭘 잘못 공부했었고 뭐가 부족했었는지를 꼭 보시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냥 이해하지 않고 외우기만 한 것 같다. 알지 못하고 외우기만 해서 문제를 봤을 때 뭘 쓰라고 하는지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풀고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써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점수가 나왔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한 점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냥 많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알고 외워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거나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요즘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볼 건데 요즘 기출문제는 그냥 암기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려면 그 문제에 적용된 이론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해를 하고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해를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또 사람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과정이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좀 인내하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다 보면 아 모르겠다 외워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로 나왔을 때 적용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외우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다 달달 외웠지만 결국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해면 그럼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문제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이론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지금부터 외워야 될까요? 인출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요 시기에는 그냥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중요한 건 거기에 물론 이해를 다 하고 시간적으로나 뭐가 여유가 있어서 뭐 더 외울 수 있다면 뭐 외우시면 되죠. 그런데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외우시거나 인출하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쨌든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계속 10주 내내 매일매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뭐 한번 이제 사전 OT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강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영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해가 도대체 뭔가, 그놈의 이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 하나를 떠올렸을 때 이걸 내가 이해를 한 건가 못한 건가는 그 정도는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모든 개념마다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몇 교재만 해도 이게 1권이고 4권까지 있고 하잖아요. 4권은 좀 얇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내용이 엄청 많죠? 근데 그 모든 이 몇 교재에 있는 걸 제가 다 외우시라고 이렇게 교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은 글을 실어놓고 하는 이유는 맥락 속에서 읽어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론에 있는 대부분을 맥락을 다 보셔야 되고 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서 실어 놓은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달달 외우시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면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든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키워드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인드맵을 띄워놓고 이 부분에 대한 꼭 빠져서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뭐 서브노트를 만드시든 단권화를 하실 때에도 키워드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저도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떤 개념을 보시고 이거의 키워드는 이거다라는 걸 판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그거의 키워드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할 게 교수적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수적 수정의 키워드를 말하자. 그럼 어떤 걸 말해야 될까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의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이해되시겠죠? 키워드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구구절절 설명들이 많아요. 이론서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절대 교수적 수정을 설명할 때 이 말만큼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죠. 그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뭐 통합교육만 하더라도 통합교육을 설명하는 책들이 워낙에 많고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의미인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표현이 다양할 때가 있어요. 특히 번역서이거나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개념, 똑같은 영어 표현인데 그것을 번역을 다양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의미들을 보고 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같이 정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한 내용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거 키워드가 그냥 이제 뭐 이게 키워드다라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주어진 걸 외우고 이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강의 목적을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강의를 좀 최대한 200%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론에 대한 토대를 이번 기회에 미루지 않으시고 정말 10주 과정 동안 완전히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다들 준비를 다 해오시는데 이게 점점 여러분 오늘 내일만 조금 그래도 조금 가볍게 하고 할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양도 너무 많아지고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들도 막 생기고 해요. 그러면은 다들 이제 좀 그냥 금방 조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니 이렇게 좀 지치시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속도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지시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이제 매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강의는 여러분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복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습은 절대 매주 미루지 말고 매주 많거든요, 양이. 복습은 정말 무조건 하셔야 돼요. 복습을 미루시면 나중에 잘 생각이 안 나요. 복습을 바로 직후에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직후에 한번 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하는 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 복습 자체를 미루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각자마다 내가 복습은 이거 하겠다라는 걸 정하셔야 돼요. 복습도 어느 선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할 건지를 정해야지 그냥 하염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각자 전공에 따라 교육학도 해야 되고 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거만큼은 반드시 복습을 하겠다라는 걸 정하세요. 예를 들면 먼저 우리가 매번 챕터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마인드맵을 띄워놓고 뭔가를 적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기 내용과 함께 예를 들어서 요건 근데 뭐 필수죠. 필기한 내용과 함께 해당하는 몇 교재를 한번 정독하겠다. 정독. 몇 교재가 이렇게 많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독을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몇 교재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읽다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몇 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추가적으로 보실 강도는 거의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최신 강도는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하니까 아무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복습으로 돌아와서 복습을 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먼저 필기한 거랑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몇 교재를 정독을 하겠다. 그리고 정독도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뭐 처음엔 해도 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교재를 정독하면서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겠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어떠한 색연필로 표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복습이. 이건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이걸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역별로 퀴즈를 나눠드릴 거예요. 형성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퀴즈는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퀴즈는 기본 용어라던가 기본 개념을 써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보겠다. 뭐 이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뭐 무엇이든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많긴 한데 우리가 영역별로 대표 기출을 볼 거예요. 대표 기출 문항. 이거는 기출 문제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한 영역별로 적게는 5문제, 많게는 10문제 이상씩 해서 대표적으로 요즘 기출 문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조금 감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대표 기출 문항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 했던 거에 충실해서 복습을 하시는 거죠. 이것 이상으로 뭐 시간적으로 여력이 있으시거나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나의 복습은 이것이다. 이것만큼은 매주 절대 미루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공부는 지금도 이걸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빠듯하고 하셔도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더 오래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뭐 3시간 동안 끝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급하게 끝내시면 그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내 공부를 그냥 끝내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는 속도, 내가 제대로 하는 그 학습의 질에다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복습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들 나는 서브노트를 만들겠다라던가 단권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기본 이론에 대한 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뭔가 나의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도 또 보고 수정하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라서 나의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복습이랑 동시에 되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도에 맞춰서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주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한 걸 복습도 하고 뭐 단권화도 하고 복습도 하고 서브노트를 하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번에 사전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두 가지를 별개의 계획으로 하시는 게 낫더라고요. 복습은 복습대로 매주 하시는 거예요. 복습은 무조건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무조건 미루지 말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자료를 만든다는 건 예를 들어서 서브를 한다거나 단권화를 한다거나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공부가 된다고 느끼시면 서브를 하시고 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좀 적성에 안 맞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한 권에 그냥 모으는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는 게 좀 낫다. 그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단권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 주는 서브 해보고 한 주는 단권화. 지금은 1월이라 그런 거 다 시도해보시고 더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둘 중에 잘 고민이 되면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해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보통 서브노트는 여러분 정말 뭐 처음 공부하시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지에 좀 다르긴 하지만 4개월, 5개월 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한다 생각하시고 서브노트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3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10주 과정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3월 말까지 하겠다. 아니면 4월 말까지 하겠다. 아니면 좀 길게 잡아서 3월 중순부터 기출 분석을 또 하시게 되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그냥 합쳐서 5월 말이나 뭐 그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길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는 서브대로 진도를 잡으시고 이 단권화든 자료를 만드는 거는 자료를 만드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복습대로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중간에 좀 혼란이 없으시고 오히려 좀 체계적으로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강의에 너무 허덕이지 않고 강의를 따라오시면서도 이제 이론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아직 계획이 잘 안 되어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강의는 이거 듣고 그냥 이거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고정적으로 금토에는 강의를 들으실 거고 또 뭐 월화에는 교육학을 들으실 거고 학교를 다니시든 일을 하시든 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정적인 스케줄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나의 시간에 이 공부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꼭 세워보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서 또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고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이론 강의는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시고 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그거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양도 많고 좀 지치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두는 게 그리고 이렇게 다 하고 10주가 지나서도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기억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해준 게 어디 가지 않아요.
나중에 언젠가 다 기출 볼 때든 뭐 할 때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게 되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매 강의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오늘 맥가이드북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크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맥가이드북을 요번에는 매년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나눠드렸었나 뭐 그랬는데, 맥가이드북을 예전부터 이제 마인드맵으로 기본 이론으로 소책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매년 그냥 양면으로 했었어요. 양면으로 해서 그냥 바로바로 얇게 했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예 여기에다가 정리를 좀 많이 하셔서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들 많이들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단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대표 기출 문항도 보고 하니까 뭔가를 적으시거나 정리하시거나 하시기에 좀 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편하시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매 챕터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마인드맵을 띄워놓고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고 다시 세부적인 구조를 보고 구조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고 필기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필기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책에 있는 본문을 같이 봐야 되면 부분적으로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퀴즈 이제 매주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 기출 문항도 오늘 받으셨죠?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 기출 문항 몇 문항씩 이렇게 드릴 거고, 퀴즈나 대표 기출 문항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매년 하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비슷한데요. 특히 대표 기출 문항 같은 경우는 올해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있을 거예요. 오늘 문제도 내일 문제도 그렇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최신의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퀴즈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조금 더 최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반영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강은 출결석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꾸준한 일정하고 이렇게 꾸준한 참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고득점 할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득점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너무 다양한데 사람마다 사실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건 다 다양하니까. 근데 진짜 공통적인 건 꾸준함.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거. 귀가 너무 얇으시면 안 돼요. 막 귀가 팔락팔락 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 내 공부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그때그때 매번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매 시기마다. 그래서 뭐 매월, 매 시기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바뀌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시기에 그리고 내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 너무 뭐 뻔한 얘기인데요. 고득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일관된 것 같아요. 일관된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출결석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아까 계획을 세워보세요라고 했는데, 계획 세우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제 뭐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강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복습 스터디나 이런 거 간혹 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거니까. 강의 끝나고 코로나 한창 때는 이제 아예 학원에서 스터디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희망하시면 내일 제가 조사를 할게요. 내일 조사할 테니까 끝나고든 이제 끝나고 사실 뭐 집에 가면은 조금 그냥 놀아버리고 쉬어버릴 수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끝나고 바로 남아서 한두 시간이라도 짚어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어떤 것이든 무슨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터디를 좀 하고 싶다. 요 안에서 그러시면 내일 제가 조사를 할 테니까 알려두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교재는 이렇게 이제 기본 교재 있고,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최신 강론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이제 일정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순서는 제가 특학을 보는 순서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늘 이렇게 했고요. 매 강의가 기출 분석도 그렇고 영역별 기출 분석도 그렇고 기출 변형 문제도 그렇고 매 강의가 이 순서대로 하는데 이 강의 순서는 저는 그냥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는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특수교육, 평가, 공학, 행동지원까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아특수 개론이라던가 전환교육은 제가 추가로 특강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 공통점이 다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뭐랑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장애 영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특수아동을 우리가 뭐 중재하거나 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애 영역별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해두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수교육 평가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은 점수의 유형, 뭐 아니면 점수의 유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나중에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 가면, 또는 뭐 자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학습장애도 그렇고, 각 장애 영역마다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검사도구들이 나와요. 검사도구들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검사도구가 어떤 결과를 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점수의 유형의 그런 개념에 따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장애 영역별로 보면서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개념을 정리해 놓고 나중엔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공학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또 행동 지원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행동 수정을 하는 기본 원리들을 보고 나시면 장애 영역별로 나오는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훨씬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뭐 개인 차에 따라 조금 더 좋아하는 장애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먼저 하면 재밌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앞부분에서 보는 게 그냥 되게 장애 영역별 뭐 특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특수교육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보는 걸 나중에 적용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 정도까지 이제 행동지원까지 쭉 보고, 지적장애 볼 수 있으면 3주차에 보고, 이제 그 다음은 쭉 이렇게 장애 영역별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정 알고 계셨겠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4주차에는 목금을 할 거예요. 직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이렇게 목금을 하는 이유가, 요 마지막 주가 3월 10일이 우리가 종강인데요. 3월 11일에 바로 기출 개강을 하려고, 요때 토요일 날 이제 바로 개강을 하기 위해서 요거만 좀 당겨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전 OT 보고 오셔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하려고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오늘 직강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제가 한 장짜리 이런 거 하나 나눠드렸죠. 요거. 그래서 요거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요거 적어보시면서 혹시 그 아래에 보시면은 뭐 기타 사항 쓰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있으시면은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요거를 이제 필요로 하시면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이메일이나 뭘로 받을게요. 그래서 혹시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도 요게 혹시 필요하시면은 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적어주시고,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다 제출을 해주시는 거니까 적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뭐 생각하셨을 때 스터디를 아예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으면 여기 또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해서 제가 또 어떤 분들이 또 많은지, 뭐 예를 들어서 초등이 많으신지 중등이 많으신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들 좀 알고 또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눠드린 거니까 작성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만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은근히 30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하겠습니다.